한미 관세 협상 최종談判을 앞두고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확장 억제 그리고 조선 MRO 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추가로 들어오는 헤드라인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일론 머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 통화, 삼성이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머스크 픽입니다. 뜨거운 여름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시장도 약간은 현재 날씨와도 좀 비슷한 모습이라 오늘은 날씨로 어제 시장을 좀 요약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중복이었던 만큼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어제 3시를 기점으로 관세 협상, FOMC 경계감 속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긴 했으나 장중 연고점을 재경신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한편 코스닥은 뭐랄까요? 국지성 호우입니다. 2차 전지주는 강했지만 바이오텍, 특히 비만 치료제주들이 국지성 호우, 즉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지수 자체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뜨거운 코스피,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어제 장중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고 파트너십을 논의했다고도 전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선도 우호적입니다. 특히 블룸버그는요, 분석 기사를 통해 테슬라 수주에 삼성전자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바뀐 시선을 반영하듯 어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테슬라로 인한 수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10% 넘게 오르는 등 온기는 벤더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도 테슬라 효과를 봤죠.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공시를 통해 5조 9,442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장시작 직후 공시를 내놨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요, 테슬라향 ESS용 LF 배터리 물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미 ESS 시장 2차 전지주의 또 다른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북미 누적 ESS 설치량이 250기가와트로 2023년 대비 무려 1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ESS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주도하던 LFP 배터리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LG 에너지솔루션 입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ESS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어제 당장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으나 수주 뉴스 자체는 2차 전지주 전반의 훈풍으로 작용했죠. 삼성전자의 LG 에너지솔루션까지 국내 증시에서 일종의 머스크 테마가 형성된 듯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땡큐 머스크, 머스크발 모멘텀이 지속될지 지켜보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역시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이 반영하게 될 마켓 무버들, 일단 지수 차원에서의 키워드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서 체크해보신 것처럼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 한국을 언급했죠.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늘 오후 한국 대표단과 회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한국 대표단이 25%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제안을 들고 왔다고도 강조를 합니다. 한국 대표단 트럼프 면담을 위한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속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만남이 땅땅땅 최종 관세 협상 발표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회담과 관련된 헤드라인 나올 텐데 함께 주시해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리 관세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반제품과 파생 상품에 적용되며 원료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밤 구리 선물 가격이 18% 하락한 만큼 오늘 전선주 하방 압력을 받을지, 그리고 음극재와 양극재는 원료라 관세가 제외된 만큼 2차 전지주는 또 한 번 안도해줄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짚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764억 달러 수준으로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EPS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가 포함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3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AI 가속화 속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메타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보시듯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특히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무려 20%나 웃돌았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올해 연간 자본 지출 범위를 기존의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 수준에서 660억에서 72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즉 전망치 범위를 좁혔고 중간값은 올라간 겁니다. 역시나 AI와 관련해 인프라 지출 그리고 AI 인재 확보에 자본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지난번에 발표한 알파벳에 이어 AI 열풍은 아직도 뜨겁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8.6% 올라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메타는 11% 오르고 있는데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AI 인프라부터 클라우드 관련주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다시 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결국 시장은 관세 헤드라인을 주시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최종안이 정해졌다는 걸 시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시간 속보에 따라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 있겠습니다. 계속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 올랐다는 소식에 우리 자동차 대표주들 강세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선 현대차 부품사죠. 화신이 4%로 가장 많이 올라줬습니다. 메인마켓에서도 5%대 강세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엔진을 이어갔지만 판매 증가와 재고 감소 효과로 손실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3천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밝히며 주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37%. 조선 기자재 업체 한국카본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들 많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세방전지는 어제 장중에 소폭 올랐는데요. 저녁에 4.84% 빠졌고요. LNF도 2.84%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NF 장중엔 급등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 내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시고요. 아디다스 신발 제작 업체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2.55% 하락, 삼성물산도 기대에 조금은 못 미치는 실적 발표하면서 큰 반등 보여주지 못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실망 매물 출회됐고요. 대덕전자도 1.67% 하락 모멘텀 보였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위치의 종속회사 비욘드아이가 비콘 INC, LG 사업권을 양수한다는 소식에 메인마켓부터 강세 13% 급등했었고요. 지금은 여기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13% 상승했습니다. 딥노이드는 애프터마켓이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 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8.82% 강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모티브링크 2%대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세 보였던 2차 전지 소재 기업 LNF가 어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면서 정규장 대비 주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5,201억 원, 영업 손실 121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매출은 7% 적었고요. 적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컸는데요. LNF는 최근 3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채가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리튬 인산철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메인마켓에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지만 실적 발표로 애프터마켓에선 2.84% 하락폭을 켜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3분기엔 출하량 증가로 손익 개선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힌 점은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는 딥노이드입니다. 뇌질환 AI 연구 기술은 이미 유럽에서 인정받았는데요.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 바이오 산업 R&D 사업의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소식이 투자 판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공시했습니다. 연구비가 117억 원 규모인데요. 클라우드 기반 확장, 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 및 신뢰 확보 구축 체계 등 많은 딥노이드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이 소식에 약보하게 마감했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는 8.82%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의 상호 관세율은 15%로 합의가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미 투자 규모일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3,500억 달러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는 미국산 LNG 등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 대미 투자는 3,500억 달러 규모, 이와는 별개로 1,000억 달러의 미국산 LNG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무역 협상 결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긴급 진단을 통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저희가 LNF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봤는데 정규장 상승세는 좋았지만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폭을 내주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요 부분은 하방에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를 관심 있게 보시고 매집을 해야 되는 초기의 단계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재료의 가격 급락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인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3분기 때부터 어떤 그 실적 회복에 대한 진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 조짐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EV 출하 증가라든가 가동률 회복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더 하이니켈, 고니켈이죠. 제품의 단독 공급 확대라든가 이 고객사 점유율 회복을 통해서 2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55%나 증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P 전용 법인 설립, 북미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본격적인 양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실적 반등, 북미 모멘텀, 중장기 저평가 해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와 관련해서는 저점 매수,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금 워낙 시장의 핫 이슈가 바로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협상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이 자리에서 무역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온 소식들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딥노이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승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국책과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의 어떤 관심 포인트는 국책과제 플러스 그리고 보안 솔루션 에 대한 부분과 의료 AI 쪽에 이 삼박자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기반 솔루션 기업 딥노이드가 최근에 이런
국제과제 수요라든가 기술 검증 그리고 사업의 다변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더 그 뇌혈관 진단 AI 솔루션인 딥노드 이 딥노드가 유럽 학계에서 연구 초록 6건이 채택이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37개 병원에 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 확대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관련되어서 올해 이제 임상 시험에 돌입을 했고요. 내년도 2026년도 의료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화가 추진 중에 있다는 측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소 좀 약하고 주가가 좀 하방 쪽에 있긴 한데 아주 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은 회사의 하방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그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해 보면은 정책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주가의 탄력성이 금방 나왔다 금방 식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은 좀 끈기 있게 길게 보고 사업의 어떤 방향성,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시면서 길게 보시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딥노이드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관세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헤드라인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에 부여하는 관세로 0%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반응들과 함께 분석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관세 협상 이야기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출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 인사 방미였는데요.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자동차 관세 15%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이었죠. 이번 방미로 자동차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전일장 자동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기아가 4%대, 한우시스템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가 아닌 12.5% 수준이어야 본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FTA 효과로 우리 자동차들이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건데요. 우선 방금 전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으니 뒤이어 나올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내 경쟁 심화와 복제약 이슈, 그리고 위고비의 예상보다 느린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존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의 판매 전망까지 줄인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인 종근당은 10%대 하락세 보였고요. 일동제약, 삼청당제약, 나이백 등이 약세 보였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성장 둔화가 단순히 노보노디스크의 문제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는 현재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제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섹터 전체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음 주 나올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까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가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픽으로 관세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관련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워싱턴으로 떠난 상황이고 미국이 한국에 부여하는 상호관세율은 15%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자동차 품목
품목 관세도 15%로 하향 조정된 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15%라는 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 일본이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대인 15%는 유의미한 숫자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자동차 쪽에 관심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완성차와 부품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완성차 하면은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뭐 관세 완화 그리고 견조한 실적, 미국 현지화 확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됐고 물론 이미 그 일부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재평가했던 가능성도 다시 부각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기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미국 시장에 기아가 연 85만 대의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50만 대가 관세 부과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율 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 실적이 이제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로 10%대 초반까지만 좀 나와준다면은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용할 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 같으면은 뭐 화신이라든가 SL, 뭐 모티브, 링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낙폭 과대와 수혜 기대감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화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향 자체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SL 같은 경우에도 뭐 헤드램프, LED 등 미국향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모티브 링크는 자율주행 부품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이 가고 이제 LNG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매우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런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오전 8시에 정책실장 긴급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결국 확정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를 모두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개장 이후에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픽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텍,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이후에 경쟁 심화 우려, 그리고 위고비 매출 감소가 우려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한 7%대 추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비만 치료제주 투자 전략은 이 시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조적 성장에 어떤 그 초기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후에는 이 관련주들의 재차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비만 치료제 성장 둔화 우려라는 거죠.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매출 가이던스를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요 원인은 이제 미국 내의 경쟁 심화, 복제약 이슈, 공급망 제한 등 외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국내 관련주들 핵심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한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노보노디스크 원료 의존도 및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동제약
일동제약의 실제 매출 가시화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요. 기대 기반 주가에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단기 심리 위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 축소라든가 기대감 축소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노보노디스크의 하향 가이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임상 기술 수출 단계 진전 여부에 따라서 재평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실적 기반의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켜보고 관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의 그 해당 종목을 국내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유했다가 추후에 반등 시에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은 조금 더 좀 안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